첫 번째, 다육식물 정의. 다육식물이란 잎 또는 줄기에 많은 물을 저장하고 있는 식물로 건조한 지역이나 반사막 지역에 주로 서식합니다. 평소 물을 잎 또는 줄기에 저장하고 있다가 건조한 시기에 사용을 합니다. 다육식물은 모습이 정말 다양하고 매력적이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반려식물입니다. 다육식물은 다육화된 부위에 따라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잎이 다육인 돌나물과, 두 번째, 줄기가 다육인 선인장과, 세 번째, 줄기 하부가 다육인 협죽독과 등이 있습니다. 다육식물은 세계 각지에 15,000종 이상 서식하며 유통되는 것만 수천 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종류가 정말 다양해서 모두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키우는 돌나물과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따라서 이번 지침서 종합편에서는 돌나물과 다육식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돌나물과 다육식물 종류. 돌나물과는 쌍떡잎 식물 장미목에 속한 과로, 대표적으로 에케베리아 속, 새덤 속, 세데베리아 속, 크라슐라 속, 카랑코에 속 등이 있습니다. 에케베리아 속. 에케베리아는 반사막 지역에 주로 분포하며 두껍고 육질이 많은 잎들이 로제트형으로 배열된 다년생의 다육식물입니다. 위쪽으로 성장하지 않고 옆으로 자구가 생기는 군생으로 자라며 장미 모양의 로제트가 특징입니다. 이 종은 교배종이 많아서 종류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이라면 어디든 잘 자라지만 차광과 온도 조절이 가능한 온실에서 키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최소 50% 이상의 빛을 투과할 수 있는 투명한 지붕이 가장 좋은데요. 성장기에는 충분한 햇볕을 쬐어주며 30도 이상 올라가는 한여름에는 그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에케베리아 속 대표 다육은 에보니, 홍상생술, 마리아, 립스틱, 콜로라타, 정야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종류가 많습니다. 새덤 속. 새덤은 라틴어로 집에서 키우는 양파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스톤크롭, 즉 우리말로 돌나물이라는 뜻입니다. 새덤 속은 먹을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초고추장에 무쳐 먹는 곤나물이 있습니다. 새덤 속은 대체로 온난한 환경에서 자라며 대략 400여 종이 자생하고 있는데 나무처럼 곱게 자라는 종과 옆으로 퍼지는 종이 있습니다. 새덤 속 대표종으로는 라울, 청솔, 소송록, 녹귀란, 청옥 등이 있습니다. 세데베리아 속. 세데베리아 속 다육식물은 에케베리아 속과 새덤 속의 교배종으로 새덤 속의 특징과 에케베리아 속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덤 속의 작은 잎과 에케베리아 속 장미 모양 로제트가 그 특징입니다. 대표종으로는 레티지아, 항파레, 분월관, 제트비즈 등이 있습니다. 크라슐라 속. 크라슐라 속은 주로 남아프리카 지역에 많이 분포하며 전 세계적으로 300여 종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염자나 우주목 같은 종들은 키가 크고 줄기 목질화가 잘 돼서 관엽식물과 같은 관상효과가 있습니다. 버클리처럼 특이한 모양이거나 잎들이 탑처럼 올라가 있는 품종들도 있습니다. 대표종으로는 우주목, 염좌, 희성, 버클리 등이 있습니다. 카랑코에 속. 카랑코에 속은 당인으로 대표되는 패들플랜트 계열과 만선초와 같이 이 가장자리가 복제되는 브리오필럼 계열로 나뉩니다. 카랑코에 속은 약 120여 종이 있는데 대부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지역에 분포하며 중국과 동남아에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 종류로는 당인, 만선초, 월토이, 백토이 등이 있습니다. 코틸레돈 속.
코틸레돈 속은 주로 아프리카 남부가 원산지인 돌나물과 다육식물입니다. 코틸레돈은 가운데가 빈 모양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가 어원으로 영어로는 떡잎 식물을 뜻합니다. 그래서인지 둥글고 통통한 잎장이 떡잎처럼 쌍으로 올라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이하게 잎꽂이로는 번식이 어렵고 대부분 줄기삽목을 통해 번식합니다. 대표종으로는 방울복랑, 펜덴스, 웅동자, 엘리세 등이 있습니다. 부들레아 속은 잎의 백분을 가지고 있는 다육식물로 세계적으로 대략 40여 종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부들레아 속 특징은 뽀얀 백분으로 흰색 파우더를 얇게 펴바른 듯 잎장 전체를 백분이 뒤덮고 있습니다. 부들레아 속의 또 다른 특징은 잎장의 크기 대비 아주 굵은 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키가 크게 자라지는 않지만 환경이 적절하면 수명이 50에서 최대 100년까지도 생존한다고 합니다. 대표적 동형다육으로 여름이 휴명기고 겨울이 성장기며 번식은 잎꽂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줄기삽목으로 합니다. 그래서인지 가격대가 전반적으로 비싼 편입니다. 대표종으로는 화이트그리니, 브리토니, 파키피텀, 에둘리스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다육식물의 생육환경. 기후와 온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다육이가 생존하기 어려운 기후 조건입니다. 특히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는 겨울과 고온다습한 여름에는 다육이들이 더욱 힘들어합니다. 영하의 날씨에 다육이를 실내에 두거나 여름철에 물을 자주 준다면 다육이들은 분명 동상을 입거나 뿌리가 썩어버릴 것입니다. 다육이는 햇볕을 매우 좋아하는 식물이라서 실내는 피하고 옥상이나 베란다 같은 햇볕이 잘 뜨는 장소에서 키워야 합니다. 또한 통풍은 햇볕보다 더 중요한데 통풍이 안 되는 장소가 다육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다육식물은 건조한 기후에서 생존하는 식물입니다. 따라서 건조한 기후 조건을 최대한 맞춰주는 게 좋겠지만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여름은 고온다습한 기후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특히 다육이 생장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장마철 이후 고온다습한 기후가 지속되면 물주기를 되도록 줄여야 합니다. 습한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거기다가 물을 자주 주게 되면 다육이들이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봄과 가을, 그리고 겨울은 비교적 건조하고 온도 차이만 있기 때문에 다육이들이 생존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종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다육식물은 대체적으로 10에서 25도씨 사이에서 원활하게 성장합니다. 물론 건조한 환경이라는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반면 겨울에는 일정 온도로 내려가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12월에서 2월 사이 겨울에는 영하 15도 이하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베란다 같은 실내로 다육이를 옮겨줘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다육이들이 영하 5도까지는 견디지만 되도록 영상 온도를 유지해주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조한 환경과 적절한 온도만 잘 유지해주면 다육이들이 생존하고 성장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햇볕. 초보자들이 다육이를 키울 때 꼭 숙지해야 될 사항이 바로 적절한 햇볕 쬐어주기입니다. 다육이 종류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햇볕을 좋아하고 햇볕을 일정 시간 쬐어줘야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습니다.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고 실내에서 키우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내에서 햇볕을 잘 받지 못한 다육이들이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현상이 있는데 바로 웃자람입니다. 웃자람이란 잎과 잎 사이가 벌어져 줄기만 길게 자라는 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되도록 햇볕을 많이 볼 수 있는 실외나 베란다에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만약 실외에서 키울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햇볕이 잘 들어오는 창가에 최대한 붙여서 햇볕을 많이 볼 수 있게 해주기 바랍니다.
종류에 따라 약간은 다르지만 하루에 최소 4시간 이상 햇볕을 쬐어주는 게 좋습니다. 햇볕을 많이 쬐어주는 게 웃자람을 방지하고 멋스러우며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여름철은 햇볕이 매우 강해서 강한 직사광선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육이들도 적절한 햇볕은 필수이나 강한 직사광선에는 종류에 따라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강한 직사광선을 받고 있다면 방그늘로 다육이들을 이동시켜 주어야 합니다. 물주기. 다육이들은 건조한 환경에서 서식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을 자주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2주에 한 번씩 물을 주면 된다고 하는데 이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다육이 종류에 따라서 약간씩 틀리고 계절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물론 다육이들도 식물이기 때문에 물을 꼭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다육이들은 척박하고 건조한 환경에서 서식을 했기 때문에 물을 잎이나 줄기에 저장하는 형태로 진화를 해서 자주 물을 주지 않아도 생존을 했던 것입니다. 다육이 잎을 만져서 물렁하지 않고 약간 딱딱한 느낌이 나는 경우 물이 충분하므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물이 필요하거나 부족한 경우 잎을 만졌을 때 약간 말랑하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일정한 주기로 물을 주는 것보다 다육이 잎을 살짝 만져봐서 말랑할 때만 물을 흠뻑 주면 됩니다. 또는 저면관수로 물을 줄 수도 있는데 저면관수란 물이 담긴 넓은 그릇에 화분을 담궈서 물을 흡수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물 주는 시기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화분 흙이 바짝 말랐을 때만 물을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육이들은 물을 한 달 넘게 주지 않았다고 해서 죽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물을 자주 줬을 때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죽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계절로는 여름과 겨울에 물 주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공기 중에도 수분이 존재하는 습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물을 줄여야 합니다.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다육이들이 월동에 들어가지만 투들레아 속 같은 동형다육들은 겨울에도 성장을 하므로 약간의 물이 필요합니다. 다육이를 키우려면 흙이나 화분 선택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일반 토양에서는 다육이들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화분에서 적절한 흙으로 키워야 하는데 바로 마사토와 배양토를 섞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사토는 주변의 화원이나 마트에서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마사토를 사용하는 이유는 굵은 입자로 된 흙이어서 화분 내부의 물빠짐과 통풍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분을 구성할 때 화분의 하단부는 마사토로 물빠짐과 통풍을 좋게 해주고 중반부에는 배양토와 마사토를 섞어주며 상단부에는 굵은 마사토를 넣어주면 됩니다. 마사토와 배양토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키운다면 마사토 7, 배양토 3 정도로 해주면 됩니다. 화분은 다육이를 어떻게 키울지에 따라서 선택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다육이를 키우면서 예쁜 화분을 선택하는 게 미관상 좋을 수 있으나 통풍이나 다육이들의 건강을 고려한다면 흙으로 빚어진 토분이 좋습니다. 토분은 가격도 저렴하고 통풍이 잘 되어 다육이들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화분은 바닥에 구멍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밑바닥에 구멍이 있어야 물빠짐과 원활한 통풍으로 다육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화분 크기 또한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빨리 키워서 자구를 번식시키려면 다육이의 크기보다 좀 더 큰 사이즈의 화분을 선택하면 됩니다. 반면 천천히 짱짱하고 예쁘게 키우려면 크기에 꼭 맞는 화분을 선택하면 됩니다. 분갈이 또한 매우 중요한데 다육이를 건강하고 크게 성장시키려면 1에서 2년마다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육이들은 성장하면서 토양을 산성화시켜 성장이 더디거나 뿌리가 상할 수 있으므로
분갈이는 꼭 해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병충해 관리. 다육이들은 성장하면서 여러가지 병과 해충의 피해를 입습니다. 사람이나 동물들이 병과 해충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것과 같이 다육이도 병도 걸리고 해충의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다육이는 기본적으로 병해충에 강한 편이긴 하지만 병해충에 의한 피해도 많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해충에는 송채벌레, 딱지벌레, 응애 등이 있으며 병에는 무름병, 한저병 등이 있습니다. 병충해는 사계절 어느 때나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여름에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고온다습한 기후가 병균과 벌레들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라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름에는 특히 다육이를 잘 신경 써서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다육식물 번식 방법. 잎꽂이. 잎을 떼어낸 후 크기에 놓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번식 방법입니다. 잎을 떼어낼 때 조심하지 않으면 생장점에 상처를 입어 새순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번식 방법에 비해 시간이 좀 걸리지만 떨어진 잎으로도 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입니다. 대부분의 다육식물이 잎꽂이가 가능하지만 코틸레돈 속이나 세데베리아 속 등의 대형 품종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잎꽂이 번식 방법은 상단의 링크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꺾꽂이. 다육식물의 꺾꽂이 과정은 적심과 삽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줄기를 잘라낸 본체 부위에서 자구를 만드는 것이 적심이며 잘라낸 줄기를 토양에 꽂아 증식하는 방법을 삽목 또는 꺾꽂이라고 부릅니다. 꺾꽂이는 식물의 일반적인 증식 방법으로 잘라낸 줄기를 4에서 5일 정도 그늘에 말린 후 토양에 꽂으면 됩니다. 뿌리가 나오는데 걸리는 기간은 세덤 속과 에오니움 속이 약 10일 정도이고 크라슐라 속은 약 15에서 20일, 에케베리아 속과 코틸레돈 속 등은 약 20일에서 한 달쯤 걸립니다. 순따기. 순따기는 적심의 또 다른 방법으로 꼬집기라고 부르는 증식 방법입니다. 로제트 중앙 생장점 부분에 작은 잎들을 따주는 것으로 법사처럼 나무 형태로 자라는 종류에 쓰는 방법입니다. 핀셋으로 살살 긁어내어 주거나 손톱으로 꼬집어 순을 따주면 주변에서 여러 개의 새로운 얼굴이 나옵니다. 포기 나누기. 포기 나누기는 크게 성장한 포기를 분리해 새로운 포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분갈이를 하거나 군생이 왕성한 경우에 하면 좋습니다. 이 방법은 알로에나 하월시아 속처럼 뿌리에서 자구가 독립적으로 나오는 종류에 적합합니다. 포기를 용토째 화분에서 꺼내어 자구를 분리해 심는데 크지 않은 자구는 독립하지 못하고 말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꺾꽂이와 달리 이미 뿌리가 있기 때문에 말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바로 분갈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은 반드시 일주일 정도 뒤에 주어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